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6번째 단원 물질의 정기적 특성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2점짜리부터입니다. 1번 보시면 다음은 러더퍼드의 알파 입자 산란 실험과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이랍니다. 양전하를 띠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쏘았더니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직진하지만 일부는 진행 방향이 크게 바뀌었답니다. 알파 입자가 플러스죠? 진행 방향이 바뀌는 이유는 플러스를 만났으니까 바뀌겠죠. 이를 바탕으로 러더퍼드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무엇이 원운동을 하는 원자 모형을 제안했답니다. 뭐가 원운동하죠? 바로 전자지요. 그럼 니은은 전자. 네, 보기 디귿은 맞았습니다. 기억 봅시다. 동그라미 기억에 부피는 원자의 부피에 비해 매우 작다. 동그라미 기억 원자핵 맞았죠? 원자의 부피는 전자까지 포함한 걸 말하니까 원자핵 자체만의 부피는 작습니다. 니은 원자핵의 질량은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맞았죠? 전자 하나의 질량은 양성자의 1890분의 1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요. 그림 5보 원자 모형에 대해 학생 A, B, C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 옳은 학생만 찾으래요. 학생 A를 보시면 원자의 중심에는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이 있다. 맞았죠? 학생 B를 보시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맞았습니다. 학생 C를 보시면 전자는 원자핵 주위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을 한 거 양자 상태 맞았죠? 그럼 A, B, C가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하 A, B가 고정되어 있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라지 F이고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래요. A가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힘을 받는다는 얘기는 B와 동일한 전하라는 얘기죠. 그럼 A는 음전하이다. 기억 맞았고요. 니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B는요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플러스 X 방향 맞았고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도 바로 F. 왜요? 작용 반작용 관계죠. A하고 같이. 자, 그러면은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그림 가는 X축상에 점전하 A, B를 각각 X = 0과 X = 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고 나는 가에서 B를 제거하고 점전하 C를 X = ED에 고정시킨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나에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F로 갖고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가에서는 마이너스 X, 나에서는 플러스 X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자, 그러면 4번입니다. 봅시다. 4번 보시면 A가 원점에 있고요. B가 D만큼 떨어진 곳에 있어요. 여기가 ED고요. 그랬을 때 A는 왼쪽 방향으로 F의 힘을 받는데요. 됐죠? 이 얘기는 같은 극이란 얘기죠. A와 B가 같은 극이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A는 마찬가지로 원점에 있고요. 여기가 D 위치고요. 여기가 ED 위치에 C가 있어요. 그랬더니 A가 오른쪽으로 F만큼의 힘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기억. C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F이다. C에 작용한 전기력의 크기는 F. 맞았죠? A가 F니까 C도 F만큼 생기겠죠. 니은 전하의 종류는 B와 C가 같다 라고 했거든요. 자, 봅시다. A와 B가 플러스라고 하면은요, A는 왼쪽, B도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여기 플러스인데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C는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따라서 B하고 C는 전하의 종류가 다릅니다. 틀렸고요. 니은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의 전하량을 QA, 얘를 QB라고 하고요. 이거를 QC라고 할게요. 자, 그럼 가에서의 전기력 F는 K, 거리가 D만큼 떨어져 있죠. 그 다음에 QA, QB예요. 그쵸? 나에서의 F는요, F는 K, 거리는 ED만큼 떨어져 있죠. ED의 제곱, QA, QC예요. 이게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이퀄 관계 성립할 수가 있죠. 절대값 취하면 k 없어지고 d제곱 없어지고 그러면 뭐가 나와요? 따라서 q, c는 4배 q, b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전환의 크기는 b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b보다 큽니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X축상에 점전화 A, B, C를 같은 간격 D로 고정시켰답니다. 같은 간격 D로 고정시켰대요. A가 플러스라고 주어졌네요. 이게 B고요, A고요, C고요, X고, 자, 이쪽으로 힘을 받고 D, ED 이렇게 돼 있어요. 양전하인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 됩니다.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0이 됩니다. 자, F 넷 C는 0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왼쪽으로 힘을 받기 위해서는 B와 C가 합해진 전하에 의해서 받는 힘이 왼쪽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B와 C가 합해졌을 때는 플러스 값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해가세요? 자, 그 다음에 B와 C가 합했을 때 플러스인데 얘를 보세요. C에 작용한 전기력은 0이에요. 그러면은 A에 의해서 만약에 당겨진다면 B에 의해서는 밀어줘야죠. 밀려나야 되죠. 그래야지만 0 되고, 그렇죠? 또는 A에 의해서 밀려난다면 B에 의해서는 당겨져야 되고. 이해가세요? 그러면 B하고 C는 서로 다른 극이란 얘기죠. 그런데 A가 요거예요. A가 플러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C를 가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죠. 가정을 할 필요가 없겠군요. 이게 0이니까 B, C에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요. 그쵸? 아니, A, B가 합해져서 C에 작용하는 힘이 0이어야 돼요. 이해가시죠? C가 0이니까. 그러면 A, B가 합해졌을 때 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A는 플러스 B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만 합해져서 0이 나올 거 아닙니까? 됐어요? 그리고 요놈 A가 왼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B와 C가 합해졌을 때의 전하가 플러스가 나와야 A가 마이너스로 가죠. 그쵸? 그러면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요놈이 플러스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됐어요? 자, 그럼 이 조건에서 이제 따라봅시다. B와 C 사이는 서로 미는 겁니까? 당기는 거죠? 기억 틀렸고요.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냐,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해봅시다. QA, 얘를 전화를 QB, 얘를 QC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넷 C, 요 놈이 0이니까 이거는 FA가 C에 작용한 거 더하기 FB가 C에 작용한 거 합했을 때 0이라는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이제 봅시다. A가 C에 작용한 거, 저 밀어내는 거죠.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할게요. 이쪽 방향. 플러스 X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는 C를 오른쪽으로 하니까 플러스예요. K. 떨어진 거리는 2D. 요거의 제곱 QA, QC. 됐죠? 그 다음에 B는 C를 왼쪽 방향으로 당기죠. 그럼 마이너스죠. K, D 제곱 QB, QC. 이게 0이에요. 이렇게. 따라서 이거 없어지고 D 제곱 없어지고 QC 없어지고, 그러면 QA는 4배 QB가 되죠. 됐죠? 자, 그럼 계산하기 좋게 첨자를 없애봅시다. B를 Q라고 하고, 그러면 QA는
4배의 Q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얼마냐? B에 작용한 거 봅시다.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은 A가 B를 잡아당기는 거, C가 B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됐죠? 근데 C에는 0이란 말이에요. 거리가 1대 2예요. 1대 2. 그리고 요거는 4Q고 요거는 Q라고 했어요. 자, 1대 2 상황에서 A가 왼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A가 왼쪽이란 얘기는 B는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데 C는 왼쪽으로 미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라면 C가 4Q라면 A도 제자리에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A가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C의 전하량 값이 A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QC가 QA보다 커야 돼요. 즉 QA는 4Q고요. 이거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QC 요거는 4Q보다 크단 말이에요. 4Q보다 크면은 A가 잡아당기는 거는 4Q만큼 왼쪽, C가 잡아당기는 거는 4Q보다 큰 값에서 오른쪽. 그러면 B는 어느 쪽으로 작용해요? 오른쪽으로 작용하죠.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 니은 맞았네요.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 네, 맞았죠? 디귿도 맞았고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X축 상에 점전하 A, B, C가 각각 X = 0, X = D, X = 2D에 고정되어 있답니다. 가와 같이. 자, 6번입니다. 0, D, 2D. A가 0인 위치에 있고요. B가 D 위치에 있고요. 이쪽 방향으로 힘 F를 받고 있대요. 그 다음에 C가 2D에 있고요. 여기가 3D 위치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예요. B에 작용한 전기력의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고 크기가 F입니다. 크기가 F래요. 자, 그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오른쪽으로 잡아당긴다는 얘기는 C하고 B 중에서 서로 C와 B는 서로 다른 극이라는 얘기죠. 그쵸? 다른 극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친절하게 B가 플러스라고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A와 C가 양전하인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라고 했어요. A와 C가 양전하인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같다는 얘기는 거리가 동일하게 떨어졌으니까 전하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전하량이 동일해요. 이걸 Q라고 하면 요거도 Q란 얘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라면 얘는 당겨오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라면 얘는 당겨가죠. 또 B를 당기죠. 그럼 B는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C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밀어내죠. A가 플러스라면 또 밀어내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C가 플러스고 A가 마이너스면 B는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죠. 그러면 C가 플러스가 아니란 얘기죠. 따라서 C는 뭐예요? 마이너스, A는 뭐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셨죠? A는 플러스, C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 나는 가에서 C의 위치만 3D로 바꾸어 고정한 거랍니다. C의 위치만 3D로 바꿨대요. A는 제자리에 0이 있고요. B는 플러스 상태, B는 D에 있고요. 여기가 2D고 C 3D 위치에 있고 C는 마이너스 극이고 A는 플러스 극이고 나에서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얼마냐? 자, 이 상태일 때가 F라고 했어요.
그럼 F는 뭐냐? F는 그럼 F는 A가 B에 작용하는 거, A가 B에 작용하는 거 더하기 F, C가 B로 작용하는 거, 이걸 합한 거예요. A는 B를 오른쪽으로 밀어내죠. K, D 제곱분의 Q, 이걸 Q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Q, B. C는 B를 오른쪽으로 당기죠. 플러스 K, D 제곱 Q, Q, B. 이게 F예요. 이게 즉 2배의 K, D 제곱 Q, Q, B 이걸 F라고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를 크게 봅시다. F 넷 B는요, A가 B를 밀어내는 거 있죠. 오른쪽 방향. K, D 제곱 Q, Q, B. 그쵸? 그 다음에 C가 오른쪽으로 당기죠. 마이너스,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K, 거리는 2D 제곱, 2D의 제곱분의 Q, Q, B. 이 뭐가 나와요? 4분의 5, K, D 제곱, Q, Q, B예요. 자, 이게 뭐예요? 2분의 F죠? 즉, 4분의 5 곱하기 2분의 F 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8분의 5 F. 찾아보세요.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그림 가는 분광기로 수소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랍니다. 기체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빛, 그 다음에 백열 등에서 방출되는 빛 두 가지예요. 방정관에서는 선 스펙트럼 나올 거고 백열 등에서는 연속 스펙트럼 나오겠죠. 그러면 A, B는 가의 관찰 결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A가 백열등, B가 수소 기체 방정관이에요. 자, 그럼 기억. A는 연속 스펙트럼 맞았고요. 니은 B는 백열등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A가 백열등입니다. 니은 틀렸고 D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주인은 불연속. 줄무늬가 나왔으니까요. 그러니까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그림은 각각 수소, 원소 X의 기체가 들어있는 방정관에서 방출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이래요. 수소와 원소 X가 들어있는 곳에서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자, 기억, 니은, 디귿은 각각 전자의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수소 X의 스펙트럼 선이래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에 해당하는 빛은 수소의 전자가 바닥 상태로 바닥 상태 아니죠. 바닥 상태라고 하면 n=1로 떨어지는 거죠. 첫 번째 껍질. 그런데 지금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이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껍질인 n=2로 떨어질 때란 말이에요. 그럼 바닥 상태 아니죠. 그럼 기억은 틀렸다는 얘기네요. 니은 X는 기억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할 수 있다? 흡수했다면은 동일한 위치에 줄무늬가 있어야겠죠. 틀렸습니다. 디귿.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니은에 해당하는 빛이 디귿에 해당하는 빛보다 크다. 니은과 디귿을 보세요. 파장이 니은이 짧죠. 니은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가 크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고. 그럼 디귿은 맞았네요. 그럼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보시면 그림은 보호의 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n에 따른 전자의 궤도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서로 당기는 전기력 맞았죠? 니은 전자의 에너지는 전자가 n=1인 궤도에 있을 때가 n=2인 궤도에 있을 때보다 작지요. 틀렸습니다. 니은. 디귿. 전자는 n=1일 때의 에너지 준위와 n=2일 때의 에너지 준위 사이의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양자 상태니까 맞았죠?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은 보호의 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계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은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을 나타내는 것이고 n=2, 3, 4, 5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n=1 궤도로 전이할 때 무슨 영역입니까? 이거 라이먼 계열이죠.
라이먼 계열이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자외선이에요. 이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답니다. N=3, 4, 5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N=2인 궤도로 전이할 때 가시광선 발모죠. 가시광선을 포함한 영역의 전자기파를 방출하는데 이를 발모 계열이라고 한대요. 옳은 것 찾으랍니다. 자외선은 기억으로 적당하다. 기억이 뭐예요? 라이먼 계열이니까 자외선 맞았네요. 니은 방출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니은 영역에서가 기억 영역에서보다 크다. 니은이 가시광선이고 자외선이 기억이죠. 거꾸로 됐네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파장이 짧다는 얘기는 진동수 큰 거, 즉 에너지가 큰 거예요. 즉 무한대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 그러니까 디귿은 맞았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디귿이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그림은 보의 수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위 A, B, C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각각 람다 A, 람다 B, 람다 C이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의 크기는 가까울수록 큰 힘을 받겠죠. 전자는. 따라서 안쪽 껍질에 있을 때가 바깥쪽 껍질에 있을 때보다 크니까 N=2인 궤도에서 N=3인 궤도보다 크다. 맞았죠, 기억? 예,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가 가장 크죠. 그림상에서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찾아보세요. 가장 먼 곳에서 2로 떨어질 때, B는요 3에서 2로 떨어질 때죠. 그러니까는 B가 A보다 작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은 람다 A는 람다 B 플러스 람다 C냐, 이거 조심하셔야 되지요. 에너지 관계는 파장 관계가 아니라 진동수로 표현되니까 11번이요. HF는 HF1 더하기 HF2 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럼 H는 없어지고 F는 파장의 역수 관계죠. 이 관계란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이요. 그림가는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가 한 개일 때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나는 고체 상태에 있는 원자가 매우 많을 때의 에너지 준위를 나타내는 것이래요. A, B는 각각 에너지 D이고 이 제로는 D 간격이랍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래요. 기억. 가에서 원자 내 전자가 전이할 때 연속적인 파장의 빛을 방출을 못하죠. 불연속적이죠. 기억 틀렸고. 니은 나에서 A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지가 않고 다르지요. 틀렸고. 디귿 나에서 B에서 A로 전이하는데 전자가 흡수하는 최소의 에너지는 D 간격에 해당하는 E0 맞았네요.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입니다. 그림은 고체의 에너지 D 구조를 나타낸 것으로 색칠한 부분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답니다. 원자가 D에. 이 제로는 원자가 D와 전도 D 사이의 D 간격입니다. 따라서 이만큼의 에너지를 주면은 전도 D로 전자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억은 원자가 D에 있던 전자가 전도 D로 전이하면서 생긴 구멍 양봉이죠. 자, 그러면 보기에 기억은 맞았고요. 니은 에너지 준위는 전도 D가 원자가 D보다 높다. 에너지 받아서 올라갔으니까 맞았죠. 디귿 이 제로가 클수록 고체의 전기 전도성이 떨어지죠. 절연체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그림은 A, B, C가 물질 가나다의 에너지 D 구조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나다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학생 A를 보세요. 가의 전자, 가 보세요. 제일 D 간격이 넓죠? 그럼 뭐에 가깝죠? 절연체란 얘기죠. 그러면 전자는 기억 영역에서 영역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지요. 틀렸고요. 학생 A. 니은이 아니라 학생 B를 보세요. 나는 도체야. 다가 나를 보세요. 나는 전도띠의 일부에 지금 전자가 들어가 있죠. 채워져 있죠. 그러니까 도체 맞았습니다. 다는요 반도체고요. 그래서 나는 도체야 맞았습니다. 학생 B. C를 보세요. 학생 C. 전기 전도성은 도체가 제일 좋죠. 그러니까 가가
다보다 좋아. 가는 절연체니까는 틀렸죠. 그래서 학생 B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그림 가와 같이 고체 A, B, 그다음에 스위치 S1, S2 전구, 전지로 회로를 구성했답니다. S1만 닫으면 전구에 불이 켜지지 않았답니다. S1을 닫았더니 불이 안 켜졌다는 얘기는 A가 절연체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S1과 S2를 모두 닫으면 전구에 불이 켜져요. 왜요? B가 도체니까 그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불이 켜지죠.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고, 따라서 A는 절연체, B는 도체. 그 다음에 그림 나의 XY는 A, B의 에너지 D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XY는 A, B의 에너지 D 구조랍니다. 도체가 X고 절연체가 Y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A는 도체, A는 절연체. 틀렸고요. 니은 전기 전도성은 도체가 절연체보다 크니까 좋으니까 B가 A보다 좋다. 맞았네요. 디귿, B의 에너지 D 구조는 도체에 해당하는 거 X입니다. 맞았네요.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6번입니다. 그림은 규소로만 구성된 순수 반도체 X와 규소에 붕소를 첨가한 불순물 반도체 Y의 원자과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양공이 있죠, Y에. 그러면 붕소는 전자가 3개란 얘기고 양공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기억, Y는 P형 반도체 양공 상태니까 P형 맞았네요. 니은 Y에서는 양공이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 맞았고요. 디귿, 상온에서 전기 전도성은 X가 Y보다 좋다? 아니죠. Y가 X보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다음은 반도체 A에 대한 설명인데, 순수 반도체인 규소의 불순물로 원소 무엇을 첨가하면 전도띠 바로 아래에 도핑된 원자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만들어진답니다. 새로 전자가 남아돌아서 위쪽 전도띠 아래쪽에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규소는 4가짜리니까 최각에 전자가 4개니까 남아도는 거가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옳은 것 찾아버립니다. 기억, A는 P형 반도체 아니죠. 전자가 남아도니까 N형 반도체입니다. 니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규소가 기억보다 많다? 아니죠. 규소가 기억보다 적죠. 기억을 전자가 더 많은 걸 첨가했으니까 그렇게 N형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A의 주된 전하 운반자는 전자, 남아도는 게 전자니까요. 맞았죠. 그러니까 디귿만 맞아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그림 가는 PN 접합 다이오드, 저항, 교류 전원으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이고, X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중 하나입니다. X는 P형이나 N형 중 하나. 그림 나는 교류 전원의 전압과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2분의 1t일 때 저항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자, 화살표 방향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는 거죠. 다이오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그럼 다이오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른다는 얘기는 다이오드 X가 바로 P형이라는 얘기고요. 됐죠? X는 N형 반도체다. 틀렸습니다. P형입니다. 니은 2분의 3t일 때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에 가까워진다 해놨거든요. 2분의 3t에서 전류를 보세요. 0이죠? 전류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흐르죠? 그러니까 접합면에서 멀어져야 되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2분의 5t일 때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이 걸린다. 2분의 5t를 보세요. 2분의 5t 보면은 전류가 똑같이 플러스예요. 첫 번째와 똑같이 플러스예요. 그 얘기는 한 방향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즉 순방향 전압이라는 얘기고. 그럼 디귿은 맞았고요. 따라서 디귿만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이에요. 그림은 PN 접합 다이오드 전구, 스위치 S, 직류 전원으로 구성한 회로를 나타낸 것인데, S를 A에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진답니다. 자, S를 A에 연결하면 전류는 다이오드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게 되니까 X가 P형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보기에서 니은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 보시면 S를 A에 연결하면 반대로 연결했어요. 반대로가 아니죠.
A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에는 순방향 전압 걸리는 거 불이 들어왔으니까 맞았습니다. 디귿 S를 B에 연결하면 다이오드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PN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거 맞았죠? 그러니까는 전류가 안 흐른단 말이에요. 그 기억력이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에 대한 설명인데 그림과 같이 LED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PN 접합면에서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답니다.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자, 그러면 A가 P형이고 B가 N형이란 얘기죠. 그쵸? 자, 그럼 옳은 거 찾아봅시다. 기억 A는 P형 반도체 맞았고요. 니은 접합면 부근에서 B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는 A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 에너지 준위보다 높은 상태고요. 맞았고, 디귿 기역이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파장이 짧다. 기역이 뭐예요? 띠 간격이 크면은 에너지가 큰 거죠. 에너지 크다는 얘기는 진동수 크고 파장은 짧아지는 거고. 맞았네요. 기억력이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질의 전기적 특성 2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